진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의 기술은 너무 명조예요. 너무 명조. 오늘도 제가 지인 두 분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계속 이 얘기만 했어요. 저는 여러분 마음의 기술을 읽고 너무 많은 게 정리가 됐고 그냥 단순히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게 있고 그다음에 바로 행동이 바뀐 것도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인생 특강이 지금 8번째 시간인데 마음의 기술 계속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죠?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뇌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뇌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뇌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진리라면 다른 것도 진리여야 돼.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뇌가 망가지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나빠지면은 내 인생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이 뭐죠? 무기력하게 살면은 실제로 뇌가 망가집니다. 그럼 뭐요? 무기력하게 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태도적인 측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다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정리 조사 완벽하게 했거든요. 꼭 끝까지 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마음의 기술은 대국민 필독서예요. 이 책은 여러분 읽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일단은 책이 정량적으로 두꺼우면은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얇습니다. 정말로 핵심만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강 보시면서 책 읽으시죠? 진짜로 책을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책을 1.8권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쉬운 책도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되게 열심히 찍는 거예요. 왜? 특강 보시고 책을 읽으면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책 판매량을 알잖아요. 딱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 미만만이 책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 빗대어서 말하면은 영상만 보시는 거는 이 내용을 되게 약간 무기력하게 습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에 여러분 정확하게 10분의 1 정도만 전달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직접 읽으셔야 되고 어렵게 읽어야 오래 남고 어렵게 읽어야 여러분이 실천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요. 저는 뇌과학자도 아니고요.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습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독서 모임의 조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열심히 읽고 나서 되게 주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설명에는 한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제 영상은 오로지 그냥 보조수단이다. 여러분 저는 이걸 진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3분 읽고 이게 몇 쪽 읽었는지 체크하고 25분 읽고 몇 쪽 읽었는지 체크하고 뭐 32분 읽고 몇 쪽 읽었는지 체크하고 해서 실제로 다 시간을 쟀어요. 남는 시간에 읽은 거거든요. 4시간 2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각 잡고 읽었으면 3시간 30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 분들도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10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천천히 읽는 분도 20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열심히 읽으면은 2주일 열심히 읽으면 이 책은 진짜 다 읽을 수 있어요. 왜?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1.8권 읽기 때문에 전전두엽 기능이 진짜 거의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책은 왜 이렇게 좋은 책이냐? 작가님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되는데 두 분이서 환상의 콜라보를 하셨죠. 뱅상 트리브 작가님은 임상심리학자예요. 병원에서 실제로 임상심리학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은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0.1%도 안 될 것 같은데 마스터를 이 대학 되게 파리 막 제8대학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대학 아닌가? 아무튼 여기서 석사로 사이콜로지를 그러니까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왠지 유니버시티 오브 피에르 마리퀴리면 벌써 되게 좋은 대학 같을 텐데 진짜. 그래서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뇌과학, 신경과학으로. 그리고 의사가 되세요. 파리 소르본도 되게 느낌상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이분들이 내공이 보통인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뇌과학자예요.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정신과 의사하면서 박사면은 보통 대부분이 이제 의학 박사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한번 인생 판인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읽을 수가 있었고 진짜 명저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아무 책이나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가 아니라 강인함의 힘 좋은 댓글이 달려서 하나 갖고 왔어요. 미니미니님께서 안 쓰면 인생이 휘발된다는 사실 무섭네요. 아우 휘발되죠. 그래서 기록이 기억을 이기는 거예요. 쇼츠로 인생을 자주 날려버리는 것 같아.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가장 우리 인생을 빠르게 나쁘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쇼츠인 것 같아요. 뭐 쇼츠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쇼츠에는 좋은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사실 유튜브 긴 영상 보면 잔잔하면서 교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상도 많아요. 근데 쇼츠는 아니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쓰는 습관으로 바꿔야겠네요. 뭐 PDS 다이어리 써보시면 너무 좋죠. 쓰면서 사실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이라도 몰입을 해서 써봐야겠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좋은 글 써주셨는데 과연 쓰는데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쓸까요? 예를 들면 다이어리 쓰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것도 지루하다고 벌써 느끼는 게 우리 뇌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니미니님 마음의 기술 꼭 구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강인함의 힘 초반에 지루해서 읽다가 멈춰 있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꿀잼이네요. 강인함의 힘은 제가 특강 때 말씀드렸지만 후반부에도 힘이 빠지지가 않죠. 제목 그대로 읽을수록 강인해지는 책입니다. 특히 부모라면 아이를 키울 때도 도움 많이 되고 되죠. 강인한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미니미님이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전 대국민 필독서는 뭐죠? 퓨처 셀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에서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모른다는 걸 그냥 인생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그냥 회사 전체에 적용한 회사가 아마존인 거고요. 스티브 잡스도 연설에서 퓨처 셀프를 얘기를 한 거고요. 심지어 여러분 마음의 기술 18장이 그냥 통째로 퓨처 셀프 얘기예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그냥 한 챕터로 할애했냐면은 퓨처 셀프 얘기를 한 챕터에 통째로 할애를 했어요. 정신과 의사랑 뇌과학자면서 임상심리학자라니까요. 퓨처 셀프는 여러분 진짜 모르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꼭 읽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더 많은 뇌련이 탄생하는 것은 습관과 루틴에 관여하는 기저핵 주변과 대뇌의 변연계의 일부인 해마다. 해마에서 그렇게 된대요. 우리 뇌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뇌는 무려 90세까지 새로운 뉴런을 생성한다고 한다. 여기 레퍼런스 있죠.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자. 나이가 들어도 도로를 계속 공사하면 바꿀 수 있으니 결코 늦은 때란 없다. 뇌의 배선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활동에 의해 더욱 자극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는 뉴런을 강화하고 신체와 정신 모두에 유익한 셈이다. 여러분 운동이 진짜 짱이에요. 운동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뇌의 일부 영역에서 뉴런이 점차 소실되는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의 진행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도 우리가 운동을 안 하죠. 그다음에 운동은 좀 여러분들이 중강도 고강도 운동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좋은 거예요. 왜? 뇌에 자극을 더 많이 주니까 그걸 규칙적으로 한다? 최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기력하게 살면은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관점을 보면은 여러분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강화하려면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 활동에 더욱 이렇게 자극받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그냥 방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퇴화하는 거예요. 다른 재밌는 것도 갖고 왔어요. 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렬한 감정을 일으킨 행동은 순식간에 학습된다. 그래서 지리학 수업처럼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는 상황보다 벌을 받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나 사탕을 먹을 때 같은 즐거운 상황이 기억에 더 잘 저장된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감정이 강렬할 때 확 뇌에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기력한 건 뭐죠? 어떤 감정도 없는 거예요. 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팔굽혀펴기나 운동하고 하시죠? 무조건 공부 더 잘 됩니다. 무조건 더 잘 돼요. 스쿼트하고 하시죠? 무조건 공부 더 잘 됩니다. 펌핑이 돼서 혈류가 훨씬 활성하게 더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에요. 이거 스트레칭하고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1%가 됐던 0.1%가 됐건 운 좋으면 10%가 됐건 무조건 잘 됩니다. 오늘 꿀팁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조사를 해왔어요. 이거는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내용이거든요. 자, 무기력하게만 살면 뇌는 이렇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방에만 있는 상태는 신체적 정서적인 활동의 부족을 의미하며 이는 뇌에도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정리는 챗GPT가 1등이에요. 논문 정리하는 거니까. 다음은 이런 상태가 뇌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들입니다. 무기력한 상황이 신경 가소성 감소. 신경 가소성은 뇌가 경험에 따라 변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이 부족하면 신경 가소성이 감소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약화돼. 뭐 하면은? 무기력하면.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제가 챗GPT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재밌어요. 오늘 조사한 거 보면은. 두 번째, 도파민 분비 저하. 무기력한 우리가 여러분 도파민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막 그 인스타그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활발하게 여러분이 운동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뇌의 보상 체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도파민 같은 신경절단 물질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는 동기부여와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어려운 일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즐거워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도파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됐을 때 공부하는 거랑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때 공부하는 거랑 어때요? 뭐 결과는 그냥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래서 뭐요? 점점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울증과 관련된 변화, 무기력함이 장기간 지속되면은 뇌 특정 영역, 전전두피질과 해마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과 관련된 생리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배웠죠? 더 많은 뉴런이 탄생하는 곳은 습관과 루틴 관여하는 기저액주변에 대뇌 해마 일부인 해마다. 여기가 여러분 정말로 많이 바뀔 수 있고 90까지 쭉쭉 바뀔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자극을 하면은 독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90까지 그 해마를 쌩쌩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무기력하게 그냥 스마트폰만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전두피질, 의사결정 능력과 자기를 통제를 담당하는 영역이 약화될 수 있음. 해마,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며 부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어쩔 때? 무기력할 때. 스트레스 반응 증가. 무기력 상태에서는 종종 부정적 사고가 많아지는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코르티솔의 가행 분비가 뇌세포를 손상시켜요.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면. 저는 그다음에 이게 제일 공감이 많이 돼요. 뇌 혈류 감소.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가볍게라도 운동을 하고 하면은 공부가 훨씬 잘 돼요. 1시간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하죠. 더 잘 돼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사회적 고립의 영향. 예를 들어 이제 무기력하게 방에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부족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상태가 발생합니다. 외로우면 멍청해져요. 이는 뇌의 감정 처리와 공감에 관여하는 영역, 편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리듬의 불균형. 활동 부족과 무기력 상태는 수면 각성 주기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은 참 잘 와요. 무기력한 사람들은 막 밤에 잠 안 옵니다. 또 심지어 낮에 잤으면은. 그럼 불규칙한 수면은 뇌 해독 과정, 뇌 척수액 순환에 의한 노폐물 제거를 그게 뭐였더라? 그 책에서 배웠었는데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책을 또 한번 봐봐야 돼요. 방해하여 정신적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진짜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글림프 시스템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틀리지 않나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기력한 게 생각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기술을 통해서 이게 뇌가 망가지는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건데 자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럼 우리가 큰일 난다고 안과 가죠. 그럼 이거 점점 안 좋아져서 안 보이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뭔가 어디가 이렇게 점점 아파. 그 다음에 기능이 퇴화하는 게 보여. 기능이 퇴화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안 들려. 그럼 우리 또 이비인후과 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뇌는 우리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딴 사람들이 보면 알아. 이 사람 대화 능력이 떨어지네. 공감 능력이 떨어지네. 이 사람 논리적 판단을 잘 못하네. 우린 알아. 근데 그게 본인이 알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감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상 보고 마음의 기술 같은 책 읽으면서 아 진짜 뇌가 발달을 안 하고 있겠구나. 이게 뇌는 가소성이 전부인데 나쁜 쪽으로 바뀌고 있겠구나. 이거를 진짜 깜짝 놀라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운동을 일주일에 9번 하거든요. 월수금은 PT를 하고요. 그 나머지 4일은 달리기를 하고 PT 한 날 저녁에는 스쿼트를 따로 해요. 한 30분 정도 다른 스트레칭이랑 다른 근력 고강도 운동을 또 섞어서 해요. PT에서는 코어 운동 중심으로 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리셋이 진짜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진짜 저는 이거 산 증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7시 8시 되면은 하루가 이제 피곤해서 좀 졸려요. 그때 달리기 하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스쿼트 하고 오죠. 그냥 바로 리프레시가 됩니다. 왜? 혈류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요즘 저는 여러분 건강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 때문이죠. 운동 때문. 그다음에 요즘에 또 책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또 내가 팽팽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제가 한동안 좀 책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좀 바보 되는 것 같아. 뇌가 썩는 것 같아.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책을 다시 많이 보니까 좀 머리가 또 팽팽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뭐다? 뇌는 여러분 자꾸 하면 익숙해지고 배선이 생긴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잖아요. 다. 나이가 들어도 도로를 계속 공사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 결코 늦은 때는 없다. 우리 정신과 선생님, 뇌과학자 선생님, 심리학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짜 마음의 기술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무조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이 특강 찍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이거 조사하는 것도 재밌고 다른 책 보는 것도 재밌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랑 계속 같이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책 읽어보시고 특강 보시면서 제도 꼭 한번 해보시고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거는 적용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